사망자는 늘고 있는데 장례식장은 오히려 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으로 부고 연락이 옵니다. 고등학교 동창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장례식장 주소와 빈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당연히 달려갔을 겁니다. 회사 일찍 마치고 저녁에라도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핸드폰을 들고 고민부터 시작됩니다. 가야 하나? 부의금만 보낼까?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굳이 가야 하나? 왕복 3시간 걸리는데 시간 낼 수 있나? 결국 모바일 송금으로 부의금 10만 원 보내고 문자 한 통 보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조문 풍경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변화가 지금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30진 6천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보다 5천 명 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출생자는 25만 8천여 명, 사망자는 36만 6천여 명, 한 해에 10만 명 이상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사망자 수는 가파르게 늘어날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연간 4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장례 산업은 호황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동네를 지켜온 장례식장부터 대학병원 부속 장례식장, 심지어 대형 장례식장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변화,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왜 장례식장은 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무엇을 파는 곳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빈소를 빌려주는 곳 아닙니까? 3일 동안 공간을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상품은 빈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팔았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전혀 다른 산업을 봐야 합니다. 결혼식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식장은 예식홀만 빌려주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객들이 먹는 식사, 그게 진짜 수익원입니다. 예식홀 대관료는 기본이고 하객 1인당 식사비가 실제 매출을 결정합니다. 100명 오는 결혼식과 300명 오는 결혼식, 같은 공간을 쓰지만 매출은 3배 차이 납니다. 장례식장도 정확히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고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빈소 하나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빈소에 몇 명이 오느냐, 그게 수익을 결정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고객은 유족이 아닌 찾아오는 조문객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씨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장을 치릅니다. 빈소 사용료가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 수의, 장식, 안내 인력 등을 더하면 대략 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조문객이 200명 옵니다. 이분들께 식사를 대접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식사가 나갑니다. 1인당 5,000원씩 잡으면 300만 원입니다. 음료, 간식, 추가 식사까지 합치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나갑니다. 빈소 관련 비용 400만 원, 음식 관련 비용 400만 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빈소 사용료 400만 원 중에서 실제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시설 유지비, 인건비, 감가상각, 공과금 다 빼고 나면 20%에서 25% 정도 남습니다. 많이 쳐줘도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음식비 400만 원은 어떻습니까? 식자재 원가가 30%라고 쳐도 280만 원이 남습니다. 조리 인건비 빼도 200만 원 이상 이익입니다. 같은 400만 원인데 이익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셨습니까?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은 공간 임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외식업이다. 빈소는 사람을 모으는 장치일 뿐이고 진짜 돈은 접객실에서 나온다. 이 구조를 아는 유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도 항목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패키지로 1,000만 원 넘는 돈을 냈습니다. 빈소 사용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절반이 음식값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조문객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문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멈춰섰을 때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장례식장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고 조문객 수를 제한하고 식사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조문객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150명 오던 조문객이 30명, 많아야 50명 수준으로 줄었고 가족 10명만 모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못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도 되는데 안 옵니다. 코로나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문 문화를 바꿔버린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조문객이 2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빈소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공간 크기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40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음식비는 어떻게 될까요? 200명분에서 50명분으로 줄어듭니다. 50명 곱하기 15,000원, 75만 원입니다. 이익은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조문객이 4분의 1로 줄면 음식 수익도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전체 이익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빈소 장례는 어떻게 될까요? 빈소가 아예 없습니다. 조문객을 받지 않습니다.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음식 매출이 0입니다. 이익도 0입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수익의 70% 이상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례식장이 줄폐업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망자가 아무리 늘어도 소용없습니다. 조문객이 안 오면 돈이 안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나도 그 원인 중 하나였구나. 그런데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도록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장례식장 가는 게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안 가면 결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이 규칙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안 가는 게 배려가 됐습니다. 부의금만 보내는 게 예의가 됐습니다. 한번 바뀐 규칙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한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이유가 3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장례식장 다녀오려면 최소 반나절은 잡아야 합니다. 지방이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차를 써야 합니다. 둘째, 비용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장례식장에 간다고 칩시다. 왕복 교통비와 부의금을 합치면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부고가 2-3건만 와도 수십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셋째, 감정노동입니다. 장례식장 가면 유족을 위로해야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색합니다. 부담됩니다. 정서적으로 소진됩니다. 보셨습니까? 장례 조문은 점점 고비용 행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안 가도 된다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럼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유족 입장은 어떨까요? 유족도 부담입니다. 3일 내내 빈소를 지켜야 합니다. 오시는 분마다 똑같은 인사를 해야 합니다. 슬픔을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손님 접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입니다. 조문객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음식비가 올라갑니다. 1,0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대안이 떠오릅니다. 무빈소 장례입니다. 무빈소 장례가 뭘 해결해 줄까요? 시간, 비용, 감정노동을 한꺼번에 줄여줍니다. 1,000만 원 장례는 옛말입니다. 결혼식이 가족 행사로 바뀐 것처럼 장례도 이제 가족만의 이별로 바뀌고 있습니다. 3일장이 하루로 끝납니다. 1,000만 원 이상 든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조문객 응대 안 해도 됩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보낼 수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무빈소 장례를 치르는 경우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3일장과 비교하면 5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결례 아닙니까? 조문도 못 받고 가시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많이 오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번잡한 장례보다 조용한 이별이 낫다. 그리고 또 하나, 민폐 부담입니다. 부고 연락 받으면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됩니다. 안 가면 결례일 것 같고 가자니 시간 내기 힘듭니다. 유족 입장에서도 이 심리를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최소화합니다. 조용히 보내드립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 알립니다. 이게 무빈소 장례가 확산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기에 제도 변화까지 겹쳤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화장률이 93.8%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화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4일부터 자연장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겁니다. 묘지 관리 부담이 사라집니다.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장례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소화되는 겁니다. 화장하고 자연장하고 끝입니다. 빈소도 없고 묘지도 없습니다. 장례가 하에 큰 행사가 아니라 그냥 절차가 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무빈소 장례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혹은 본인의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고민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고를 받았을 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중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프리미엄 장례가 있습니다. 고급 시설, 전담 인력, 프라이빗 공간, 비용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도 나갑니다. 다른 쪽 끝에는 미니멀 장례가 있습니다. 무빈소, 최소 인원, 당일 화장, 비용은 300만 원 안팎입니다. 중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3일장 구간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동네 장례식장은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프리미엄으로 가자니 투자 여력이 없고 미니멀로 가자니 수익이 안 남습니다. 결국 중간에 낀 곳들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경제 환경까지 겹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구간에서는 유족의 현금 압박이 커집니다. 갑자기 1,000만 원 넘는 돈을 쓰는 게 부담됩니다. 그럼 선택이 달라집니다. 간소화 쪽으로 기웁니다. 무빈소 장례 선택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살아남는 곳은 어디일까요? 공간이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곳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고 투명하게 비용을 보여주고 유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곳입니다. 상조회사도 전통적인 3일장 모델에 기대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례 시장이 바뀌면 연관 산업 전체가 함께 바뀝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5년 36만 6천여 명에서 2030년이 되면 40만 명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은 빈소가 아니라 조문객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조문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빈소 장례가 확산되면서 그 수익원이 끊겼습니다. 시장은 프리미엄과 미니멀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중간 가격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는 더 간소해질 겁니다. 화장률 93.8%, 자연장 제도 시행, 무빈소 확산, 모든 흐름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장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족만 모여 조용히 보내는 장례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